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소비자들이 요즘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점점 더 많이 보면서 인터넷망의 부담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내는 게 어떠냐 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프로젝트의 대출금을 사실상 갚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 여파가 금융시장으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뉴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죠. 10월 6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를 정리하는 즐거운 시간,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이슬기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현우 소장님, 네. 콘텐츠 사업자들, 뭐 대표적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다양한 사업자가 있는데, 그렇죠. 웹툰 같은 거야, 뭐 인터넷망 얼마나 쓰겠어요? 그림 보는 건데. 많이 보면 많이 쓰겠죠. 정말 온 국민이 하루 종일 웹툰만 보면 몰라도 좋은 영상들이 아니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영상 콘텐츠가 문제라죠. 그렇죠. 인터넷망 사용료를 그래서 재밌는 영상을 만든 게 잘못이다. 왜 그렇게 재밌어? 그거 재밌어가지고 인터넷 많이 쓰잖아.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내세요. 네. 돈도 좀 버는 것 같고. 네. 그런 논란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이제 하는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 관련 법만 지금 7개가 발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넷플릭스나 구글 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이렇게 인터넷 망을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버는 기업들은 너희들이 망을 좀 많이 썼으니까 마치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 차주에게 도로 이용료 좀 더 내라라고 네.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요 관련된 법이 7개나 발의돼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끌시끌한 거죠. 근데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글로벌 CP들,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9월 말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갖고 있는 트위치라는 인터넷 예. 방송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에서 공지를 냈는데 한국에는 초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이유가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법안 때문이다라고 밝히진 않았는데 공지사항을 요약해 보면 우리는 한국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내라는 비용 다 내왔고 그런데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화질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귀결이 됐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그렇게 망 이용료를 내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게 포인트죠. 결국은 이제 개정안 통과되면 비용 늘어날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서비스 못해라는 거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통해 가지고 요즘에 광고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대대적으로 지금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기에 청원에 동참해달라라는 내용의 광고도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당장에 트위치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게 단순히 개인 스트리머들이 방송만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거기에서 게임, 뭐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게임도 월드컵처럼 그런 중계하는 권한도 갖고 있어서 예. 그런 걸 저화질로 보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당장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좋지 않게 형성이 되고 여론 좋지 않다는 건 그 법에 대해서 그렇죠. 법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가 이제 소비자들이 뭐야 이런 법이 있어? 하니까 정치권에서도 조금 신중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SK텔레콤, KT, LG 플러스 네,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외국 기업들의 대결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 대 외국 기업. 그냥 감정적으로만 보면 양쪽의 논리야 일단 무시하고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래도 우리 기업 파이팅 그렇죠. 이었는데 애국심 뭔가 이것도 이런 좀 게 살짝 바뀌는 것 같고 맞습니다. 요즘 이런 것 여론이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는 무슨 소리야 대형마트가 참아야지 그렇죠. 하는 거였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치킨 그러는 논란도 것 같고. 그랬었죠. 예. 소상공인 보호해야 된다라는 뭐 게 그렇게 싼 치킨을 팔아? 네. 였다가 또 바뀌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어서 요것도 좀 전선이 바뀌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는 넷플릭스, 유튜브 편 네.
그렇게 지금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요게 사실은 비슷한 법안이 재작년에 발의는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망을 이렇게 크게 많이 사용하는 CP들, 그러니까 콘텐츠 사업자들이 예. 망 품질 유지에 대한 의무는 져라. 너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적은 안 하겠는데 통신 사업자들 간에 알아서 계약을 맺고 좀 유지 관리하는데 너희들도 책임을 져라라는 식의 망 품질 유지법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예 직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라, 사용 대가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망 무임승차법이라고도 부르는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예. 국내 기업,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곳들은 기업 전용 회선을 쓰면서 통신 사업자한테 이미 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논리는 그런 거죠. 아니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돈 내고 쓰는데 외국 기업들은 돈 안 내고 무임승차한다라는 게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주장이고 예. 거기에 힘을 실었던 게 이제 정치권이었는데 재밌는 건 이번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하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냈었어요. 우리 기업이 잘했다. 그렇죠. 우리 기업을 보호하자. 그런데 지금은 같은 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건 신중해야 된다. 여론이 또 좀 달리 도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CP 사업을 망칠 수 있다, 산업을. 그래서 요 시작은 사실 SK 브로드밴드하고 넷플릭스 사이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 소송에서 시작됐는데 1심에서 넷플릭스가 지고 지금 뭐 2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튜브하고 트위치가 이번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여론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뜻 보면 당연히 우리 백화점의 교통 유발 부담금처럼 네. 유튜브 때문에 망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데 요금 좀 내셔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안 내냐라고 네.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백화점이 없으면 여기가 이렇게 발전했겠어? 뭐 도로도 필요 없는데. 그리고 그게 룰이 안 내는 게 아니라 네. 세금 다 망사용료 낸다. 미국 기업은 미국에 내고 그렇죠. 한국 기업은 한국에 내고 태국 기업은 태국에 내고 유럽 기업은 유럽에 내는 게 국제 룰인데 네. 그거 다 내고 와서 장사하는 건데 여기 와서 또 내라고 하는 건 이중으로 내는 거다.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유럽에서 돈 세금 다 내고 왔는데 한국 와서 또 내라고 하면 네. 이거 룰이 이상한 거다. 네. 이제라는 반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 이제는 뭐 그런. 이런 법안이 지금 세계 최초거든요. 이것도 최초다 보니까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럼 해외에서는 어쩌고 있냐? 이게 미국하고 유럽의 상황이 조금 더 다릅니다. 예. 유럽은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 편에 서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에 이 트래픽을 일으키는 CP들이 CP 망사용료를 나눠서 내야 된다. 예. 이런 법안 좀 발의해달라. 이런 요구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통신사업자 연합회라는 곳에서 조사한 내용 보니까 콘텐츠 사업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전체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십조 원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 좀 내라. 라고 하는데 이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들의 명단을 보면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EU 집행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처럼 무임승차 방지법 초안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은 그 기업들이 다 자국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자국의 ISP, 그러니까 인터넷 사업자 기업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따라서 다른 입장이 생깁니다. 트럼프 때는 이제 인터넷 사업자 편을 들다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누가 돈을 많이 벌어가고 누가 더 아쉬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유럽 콘텐츠, 미국 콘텐츠, 뭐 한국 콘텐츠, 태국 콘텐츠, 뭐 골고루 쓰면 칠레 콘텐츠 다 그냥 골고루 보면 네. 뭐 그냥 어제 돈이 어제 그저께 돈이고 그 돈이 그 돈이고 섞이면 되니까 원래 룰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전 세계가 다 유튜브만 보고 있으니 이건 좀 이거 어떡해요. 아니, 룰은 룰이지만 좀 다시 얘기 좀 해보자 네.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억울하면 너희들도 재밌는 거 만들어 라는 게 이제 반론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이슬기 기자님 네. 강원랜드가 아니라 강원도가 레고랜드라고 하는 일종의 관광지를 세우면서 당연히 초기 비용이 들었을 테니까 빚을 졌을 텐데 이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을 해서 가끔 빚이야 못 갚을 수도 있는데 강원도는 지자체고 지자체는 정부인데 정부가 두 손을 든 겁니까? 이제 하는 그런 논란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레고랜드가 세워진 스토리부터 짚어봐야 하는데요. 한 10년 전에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어떻게 세우기로 했냐면 강원도가 부지 개발을 하고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영국의 멀린사가 테마파크를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강원도가 당장 부지 개발할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행사를 앞세워서 금융시장에서 돈을 꾸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돈을 어떻게 꿨냐면 부동산 같은 자산을 담보로 해서 민간 시장에 기업어음을 발행해서 꿨습니다. 이 시행사에 돈 좀 빌려주세요. 예, 그런데 담보로 레고랜드가 만들어질 땅을 붙여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어음이 좀 어렵게 말해서 ABC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ABCP라는 게 뭐냐면 3개월마다 만기를 연장해 가되 오랫동안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어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돈이 절실하니까 이 ABCP를 발행을 할 때 시장에 뭐라 그랬냐면 여차하면은 우리가 책임질게라고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 땅만으로는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는 않았던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시장이 그럼 강원도가 보증을 선다? 강원도를 믿고 ABCP를 사줬던 거죠. 네. 그래서 강원도는 2천억 원어치 자금을 조달을 해서 레고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말에 이 ABCP를 연장할 시기가 또 한 번 도래가 됐던 거죠. 예. 그런데 갑자기 강원도 쪽이 이거 연장 못하겠다. 시행사 회생 신청하겠다라고 나와서 논란이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 돈 좀 빌려주라. 혹시 내 동생이 못 갚으면 큰 사업하는 형이 갚아줄게. 라고 해서 동생한테 돈 빌려줬는데 동생이 못 갚게 되자 동생아 저 법원 가서 회생 신청 좀 해봐. 그러면 빚도 좀 깎아주고 그런 데잖아. 라고 하니 큰형 보고 돈 빌려준 사람들은 황당해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형인 강원도는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레고랜드를 만드는 게 한 10년 정도 걸렸잖아요. 예. 근데 그 중간에 막 선사시대 유적도 나오고 공사도 중단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행사가 오랫동안 경연난을 겪었습니다. 예. 그러면 레고랜드가 장사가 엄청 잘 돼서 만회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가 빚인 2천억 원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시행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봐야 400억 원이 모자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행사가 빚을 못 갚으면은 강원도가 그 큰형이 돈을 대신 갚아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회생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팔아서 큰형이 갚을 돈 좀 줄여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레고랜드가 만들어지는 그 10년 동안 도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지사 입장에서는 예. 전임자가 잔치는 다 버려놓고 빚은 내가 다 갚으라는 소리냐라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우스갯소리로 앞으로는 돈 꿀 때 도지사 상명도 따져봐야 하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알겠어요. 뭐 당연히 큰 마음 먹고 했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거야 뭐 선심성으로 했다가 망하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는 있는데 이렇게 강원도라고 하는 지자체가 보증을 섰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무슨 사업할 때 지자체가 보증을 서도 돈 못 빌려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똑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원도처럼 돈을 꿔갖고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뭐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자체 예산으로 개발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대부분은 예산이 모자라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경우엔 강원도에 돈을 꿔준 사람들이 강원도라는 자치단체를 믿고 돈을 꿔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나라를 믿고 돈을 꿔준 겁니다. 네. 그런데도 때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라고 해서 강원도처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 부동산 PF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민간 시장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 그러면 부동산 PF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하고 싶은 거 철도도 놓고 뭐 경전철도 놓고 청사도 짓고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돈 많은 지자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돈을 안 빌려줄 테니 그렇다고 외상공사 해줄 리도 없고
일단 그럼 강원도 믿고 돈 빌려준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회생 신청을 가서 법원에 가서 저 친구 회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저 큰형이 부자입니다. 그렇게 주장해야 돼요? 일단은 강원도가 이번 달 안에 회생 신청을 내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회생에 들어가면 보통 1년씩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문제가 회생을 하려면 땅을 산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동의를 해주겠냐는 거죠. 아마 안 해줄 거다. 그리고 만약에 회생 인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레고랜드 부지가 잘 안 팔리는데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빚을 줄일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의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투자자 돈 빌려준 분들이 책임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투자자들이 대부분 국내 증권사들이거든요. 이 증권사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보증선 강원도가 대신 갚아라. 아니면 우리 소송하겠다라고 예.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투자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강원도가 시간을 끌 수 있을 때까지 끌다가 네. 투자자들이 소송을 하면은 그때 가서 돈을 갚으려고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원도가 갚아줘야 되긴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증 서놓고 왜 안 갚느냐, 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느냐라고 하는 비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함부로 그 선심성 예산 써서 하는 것도 그때그때 시장에서 제어를 할 수 있지. 그냥 보증만 쓴다고 다 시장에서 돈을 끌어다 주면 뭐 현직 지자체장이 못할 사업이 어딨냐. 그 시장의 제어가 안 통하는 거니까 이것도 좀 뭔가 질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좀 민감한 문제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박 작가님, 네, 오펙 플러스가 네, 하루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석유 감산. 그렇습니다. 석유값 좀 올리고 싶다 그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루에 200만 배럴을 줄이기로 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가 하루에 사용하는 기름의 양이 대략 1억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배럴이면 2% 정도 되는 거라서 여기 단순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큰 감소는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어제 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이번에 대략 100만 배럴 정도 감산할 거다라고 다들 전망을 했었는데 예. 전망치보다 2배를 더 줄이기로 했으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생산을 줄인 겁니다. 이 결정이 나오면서 두바이 유랑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를 다시 넘겼습니다. 유가가 올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좀 올려받고 싶다. 네. 요즘 세계 경기가 다시 높은 금리 때문에 추락하는 것 같고 이러면 석유값 떨어지고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네,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80 선까지 내려서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예. 물론 여전히 예년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때 장중 배럴당 $130까지 갔던 걸 생각을 해보면 예. 많이 내려오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앞으로 당분간은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예측이 많으니까 예. 경기 안 좋으면 기름 덜 쓰고 그러면 국제유가는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 오펙은 수요가 주는 거에 대비해서 생산량을 줄여서 유가 떨어지는 걸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는 적어도 배럴당 $90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하고 지금이 있습니다. 한 80불 안팎이니까. 네. 이거 뭐 당연히 뭐 이쪽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네. 전 세계가 금리를 막 올리면서 이렇게 높은 금리 감당할 우리의 체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이렇게 높여야 일단 물가도 좀 잡힐 거고 네. 물가의 가장 큰 원흉은 유가이니 네, 유가 좀 일단 잡아서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산유국들은 그건 당신들 입장이고 그렇죠. 산유국이 왜 산유국이냐? 네. 기름을 생산하니까 산유국이지. 네. 우리가 그럼 피해 보라는 거냐? 그건 안 돼요. 그렇죠. 하고 있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갈등이네요. 좀 유가는 좀 오를 것 같답니까? 이 정도 감산을 하면? 가격 전망은 사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 생산량을 2% 줄였다라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오펙이 기름 수요가 줄 것 같아서 감산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수요가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다만 어차피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랑 공급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 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줄이네? 이러면 기름 모자라는 거 아닌가? 라면서 경쟁적으로 사기 시작하면 $100를 다시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또 $100를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 가지고 있던 재고를 풀어서 공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또 좀 떨어지겠죠? 예. 반대로 생각보다 기름 수요가 더 많이 줄어서 기름을 덜 쓰게 되면 가격은 지금 정도에서 유지가 되거나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 결정만 가지고는 실제로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로 움직일지를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약간 상승의 압력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
미국과 사우디의 네. 대립이어서 예.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과 네. 곧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과 네. 사우디의 왕세자 사이에 모종의 감정 싸움. 네. 내가 당신 재선이 아니라 중간 선거에 이기는 건 쉽게 그렇게 보여주기가 어렵다. 그렇죠. 는 느낌으로 바이든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가 다음 달에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가는 지금 지상 최대 가지거든요. 예. 지지율 때문에. 근데 물가를 크게 움직이는 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 유가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직접 가서 왕세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증산 요구를 했는데 예. 어제 오펙 플러스가 감산 결정을 하기 전에도 미국 고위 공무원들이 오펙 회원국 사람들 만나서 직간접적으로 증산 요구를 했다는 걸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는 감산으로 나왔고 그것도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최대 규모의 감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펙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건 근시안적 결정이다 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예. 국제유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아니면 생각보다 안 오를지 이걸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지금보다 더 오르고 다시 배럴당 $100를 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랑 미국 민주당 지지율은 아마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었어요. 네. 그 이유가 바로 국제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유가 다시 올라 버리면 비축해뒀던 기름을 풀긴 풀겠으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고 그러면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는 국제 유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내린다고 바이든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오른다고 바이든이 무능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마치 날씨가 좋으면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흐리면 지지율 내려가는 것처럼 미국 유권자들도 참 이상해요. 그게 꼭 그런 건 아닐 텐데. 아니 바이든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을 수는 있는데 네. 또 물가가 내려가면 또 갑자기 좋아진다는 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제 국가라는 특성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디 결정도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오펙 플러스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우디가 미국의 얘기를 안 듣고 증산을 했다라는 건 사우디가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쪽 얘기 안 들어주면 우리 러시아 쪽이랑 더 친해질 거야? 라는 뭐 신호를 그런-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어디 미국 대통령한테 덤벼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 네. 예전 얘기죠. 이건. 길어봐야 8년짜리 대통령이 왜 왕세자한테 덤벼라고 하는 사우디의 왕세자. 그렇죠. 국제유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오르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도. 어제 우리나라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 작년 9월에 비해 5.6% 오른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7월에 나온 물가 지수가 작년 대비 6%를 넘었는데 지난달에는 작년 대비 5%로 떨어졌고 이번 달에도 5%가 나온 거라서 물가가 이제는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국제유가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예. 이 말은 국제유가가 앞으로 또 오르면 이번 달 물가지수가 다음 달에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 오르고 이번 달 중하순부터는 호출 택시들 호출요금도 오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유가까지 오르면 물가 잡는 건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다음 주에 열립니다. 그렇군요. 예. 간단하게 필리핀에서 400명이 복권 1등에 동시 당첨되는 일이 벌어져서 이게 뭐냐 그거 했는데 여기가 로또의 당첨 번호가 91은 9, 9218, 9327, 9431, 918, 27, 36, 54 45, 54. 이렇게 나왔다고요? 정확하게 9회 배수가 차례대로 나온 겁니다. 1등에 400여 명이 동시 당첨된 것도 신기한데 예. 번호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필리핀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추첨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확률이라는 거. 확률이라는 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한테 진상 조사를 해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 1등 당첨자가 총 433명이고 당첨금이 57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91은 9, 9218, 9327로 복권을 산 분들이 400명이라는 거예요. 433명입니다. 한 명당 1,316만 원꼴로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뭐 좀 누가 알고 이런 거 아니냐는 의심이군요. 그렇죠. 어떻게 400명이나 이거 찍을 수 있냐? 그렇습니다. 네,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